예, 이번 시간에는 도스 공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스 공격은 Denial of Service, 다시 여기서 서비스 거부 공격, 네, 서비스 거부 공격이라고 하죠. 도스 공격은 대상 시스템이 정상적인 서비스를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그런 공격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제 가용성을 떨어뜨리는 공격이다. 이러한 도스 공격에는 파괴 공격, 그 다음에 시스템 자원 소진 공격, 그리고 네트워크 자원 소진 공격,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파괴 공격 같은 경우에는 파괴 공격은 뭐 디스크라든지 또는 데이터, 디스크 또는 데이터 또는 시스템 이런 것 등을 파괴하는 공격이에요. 예, 이게 이제 파괴 공격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 자원 소진 공격으로는 CPU라든지 CPU에 대한 자원을 소진, 그 다음에 메모리, 그리고 디스크 이러한 시스템 그 리소스에 대한 부하를 발생을 시켜서 어떤 그러한 더 이상의 서비스를 활용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러한 방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 자원 소진 공격이 있습니다. 네트워크 자원이라고 한다면 예, 네트워크에 대한 대역폭을 없애는 거죠. 네트워크에 대한 대역폭. 이제 대역폭 하게 되면 밴드위스 이런 네트워크 대역폭을 없애는 그러한 공격. 그래서 이제 네트워크 대역폭을 없애는 방법으로는 트래픽을 유발시키는 거야. 트래픽.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을 시켜서 네트워크에 대한 대역폭을 소진시키는 그러한 유형의 공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파괴 공격과 시스템 자원 소진 공격, 그 다음에 네트워크 자원 소진 공격이 있습니다. 시스템 자원 소진이라고 한다면 대표적인 게 CPU죠. CPU에 대한 그리고 메모리 또는 디스크에 대한 이러한 자원을 부하를 일으켜서 더 이상 이러한 서비스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이러한 세 개의 유형의 공격 형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도스는 단일 컴퓨터를 통해서 그 공격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도스는 단일 컴퓨터를 통해서 공격하는 공격. 반면에 이제 디도스라는 게 있어요. 이 디도스는 다수의 컴퓨터를 통해서 공격하는 공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디도스는 디스트리뷰티드 나눠서 그렇죠? 분산 공격이라고 그러죠. 디스트리뷰티드 공격, 디나이얼 오브 서비스 공격. 그리고 도스는 단일 컴퓨터를 이용한 공격. 그래서 공격자가 물리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이런 여러 개의 컴퓨터를 이용을 해서 공격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 여러 대의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이유는 그 각각의 컴퓨터를 좀비 PC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공격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도스 공격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바로 핑 오브 데스 어택, 그 다음에 랜드 어택, 스머프 어택, 그 다음에 티어 드랍 어택 이라는 이러한 공격들이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공격들은 모두 암기를 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먼저 핑 오브 데스 어택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 핑 오브 데스 어택은 얘는 IP 우리가 이제 IP 패킷을 얘기할 때 얘를 어떻게 하죠? IP 패킷은 단편화 작업을 하죠. 그렇죠? 단편화 작업을 합니다. 이때 단편화를 프래그먼테이션 프래그먼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요 단편화는 이제 MTU라고 하는 맥시멈 트랜스미션 유닛이라고 하는 요 MTU에 이제 크기가 있습니다. 보통 이더넷 같은 경우에는 1500바이트죠.
1500바이트가 되도록 분할을 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이러한 단편화를 이용을 해서 공격하는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즉 다시 얘기해서 대량의 단편화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용을 해서 그러니까 서버가 아니라 이제 받는 측이, 수신 측은 이러한 단편화를 어떻게 해야 되죠? 리어셈블링을 해줘야 되겠죠? 리어셈블리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이때 이러한 제조합 과정에서, 자, 이러한 제조합 과정에서 어, 그 이제 부하가 일어나도록 하는 방법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 핑은 뭐죠? 핑은 ICMP예요. ICMP 프로토콜이죠. 따라서 이 핑을 어, 보통 핑을 날리게 되면 패킷은 이제 핑 패킷 같은 경우에 핑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자체 크질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그 핑을 상당히 큰 용량으로 만드는 거죠. 따라서 얘는 핑을 이용을 해서 이제 공격을 하는 거죠. 그래서 ICMP의 핑 패킷, 핑이죠, 핑. 이 핑을 어, 아주 크게 만듭니다. 아주 크게 만들어요. 이게 이제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아주 크게 만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거 이제 이거를 만들면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아주 크게 만들어지게 되면, 일단 MTU의 기본 크기가 있어요. 그쵸? 전송 단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MTU에 의해서, 어,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단편화가 발생을 하게 되죠. 따라서 프래그먼트가 발생을 합니다. 자, 그럼 단편화가 발생을 하게 되면 어, 일단은 얘는 1500바이트라고 그랬죠. 이더넷 같은 경우에는 1500바이트의 크기보다 크기 때문에 큰 경우에 단편화를 발생을 시킵니다. 전송량의 크기를. 그래서 얘를 IP 헤더부를 제외한 IP 헤더부는 보통 IP 헤더 같은 경우에는 20에서 60바이트죠. 20에서 60바이트인데 40바이트는 이제 옵션 헤더에 해당이 되고 20바이트는 기본 헤더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20바이트에 해당되는 부분만 제외하고 나머지 이제 패킷이 1480이 됩니다. 1448바이트. 그쵸? 그리고 이거 도합하면은 1500이 돼요. 그쵸? 따라서 RCMP 요 패킷을 1480바이트로 나누게 되겠죠. 이더넷인 경우에. 이 경우에는 이더넷에 해당이 됩니다. 이더넷 기준으로 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더넷 기준으로. 따라서 이제 수인 측에서는 이 패킷 처리하려면, 자, 이제 리어셈블링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때 그 제조합하는 과정에서 그 제조합 버퍼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제조합 버퍼에 오버플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제조합 버퍼에 오버플로우가 발생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버플로우 발생. 그러니까 요 이제 프래그먼트를 발생하는데 용량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 프로에 해당 단편화 작업이 상당히 많은 그러한 그 조각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좌우지간 이 핑 오브 데스 공격에 있어서 핵심은 뭐냐? 바로 핑 패킷의 그 데이터 크기입니다. 아주 크게 본다는 얘기는 요 데이터의 크기를 어, 상당히 크게 만드는 거죠. 상당히 크게 만들어서
패킷을 몇 개를 보냈는데, 예를 들면 뭐 패킷 하나가 예를 들면 이게 지금 뭐 기본적으로 1500바이트잖아요. 1500바이트인데 패킷 하나를 1.5 메가로 만들면 어떻게 돼요? 1.5 만들게 되면 10개로 쪼개지겠죠. 그쵸? 1500바이트 10개가 만들어집니다. 1.5 메가짜리 핑을 뭐 여러 개를 한꺼번에 날려버리면 순식간에 10개씩 제조합하는 과정이 순식간에 뭐 수백 개를 제조합하는 그런 그 수신 측에서는 수백 개를 제조합하는 그런 그 과정이 일어나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이걸 처리하다가 정상적인 서비스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핑 오브 데스 공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대량의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인터넷 자, 이제 공격자가 있어요. 어태커. 자, 여기서 이제 핑 패킷을 보냅니다. 이때 핑 패킷 용량이 아주 큰 패킷이 되겠죠. 용량이 매우 큰 ICMP 패킷이 되겠습니다. ICMP 패킷이라고 하면은 결국은 얘는 뭐예요? IP 패킷이죠. 예. 자, 그럼 이걸 보내면 서버에서는 이걸 수신을 해야겠죠. 자, 이때 패킷을 보낼 때 이렇게 IP 핑 패킷을 보내는데 매우 용량이 매우 큰 핑 패킷이에요. 그럼 다시 얘기해서 전송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일어나죠? 전송되는 과정에서 프래그먼트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단편화가 발생을 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 개의 단편화가 이제 조각조각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보내지게 되면 얘를 받는 서버, 이제 타겟이 되겠죠. 타겟에서는 대량의 프래그먼트를 수신을 하게 됩니다. 얘는 대량의 IP 수신하는데 이때 프래그먼트가 대량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때 얘는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냐면 바로 이제 제조합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여기서는 제조합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때 제조합 버퍼 크기가 있을 거예요. 제조합 버퍼. 제조합 버퍼의 크기가 뭐 일정한 크기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크기를 벗어나게 되는 거죠. 제조합을 해줘야 되는데 이 크기를 벗어나는 그러한 형태의 그런 양이 들어오기 때문에 얘가 과부하가 걸리게 됩니다. 과부하가 걸리게 돼요. 따라서 이 버퍼로는 처리가 안 되는 제조합에서 어떤 부하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오버플로우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처리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핑 오브 데스 어택 공격이 되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대응책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핑 오브 데스에 대한 대응책 어떤 대응책이 있을까요? 핑 오브 데스는 어쨌든 핑 패킷이 상당히 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몇 개만 보내지게 되면 송신 측에서는 일단 상당히 많은 그런 프래그먼트가
넘어오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재조합 과정이 필요하게 되는데, 보통의 ICMP 패킷 같은 경우에는 분할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패킷이 이제 그 분할이 된 패킷이 넘어온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이거는 이제 공격으로 봐야 되겠죠. 핑 오브 데스 공격으로 파악을 해야 되겠죠. 따라서 대응책이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ICMP 패킷은 분할이 되지 않습니다. 원래 크질 않기 때문에 ICMP 패킷은 분할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그런데 만일에 수신하는 도중에 분할이 일어난 패킷이 발견이 되면 그걸 발견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따라서 분할이 일어난 패킷은 탐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탐지를 통해서 의심을 해야 됩니다. 일단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야 되겠죠. 탐지를 해서 이게 이제 좀 반복적으로 들어온다 라고 한다면 그 ICMP 패킷을 무시하도록 설정을 하면 됩니다. 불어나는 패킷을 탐지를 하고 이것이 반복적으로 들어오는 경우 무시를 하는 그런 방법이 있겠죠. 그 ICMP 패킷을 무시한다. ICMP 패킷 무시. 자, 이러한 과정을 이러한 그 설정이 필요하다는 얘기겠죠. 이러한 설정을 해 둠으로써 이러한 핑 오브 데스 공격을 피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취약점은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패치 역시 패치 작업이 필요하고요. 예. 패치를 받아서 다시 한번 설치를 하는 것도 필요하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대응책 ICMP 패킷은 분할이 되지 않는다. 원래 원칙적으로 일반적으로는 분할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분할이 일어난 패킷은 일단 탐지를 하고 일단 의심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공격으로 의심을 해야 된다. 이건 하나의 공격이다. 의심을 하고 그것이 이제 반복적으로 ICMP 분할된 패킷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ICMP 패킷을 무시하도록 설정을 해둡니다. 자, 그럼으로써 이러한 핑 오브 데스 어택을 방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실제로 그 패킷이 어떻게 들어오냐면요. 예를 들면 이제 프로토콜이 ICMP다라고 이제 표기가 되겠죠. 프로토콜은 뭐 예를 들면 ICMP 프로토콜 표기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그 위치 분할되기 전에는 옵셋이라고 그러죠. 옵셋이 이제 0번으로 이제 처음에 세팅이 돼서 들어올 겁니다. 이렇게 들어오는데 뭐 이제 해당 뭐 아이디도 있고요. 아이디는 이제 똑같겠죠. 1번이라고 가정한다면 아이디 1번 아이디에서 계속 분할이 되면 이 옵셋이 이제 바뀌게 돼요. 옵셋이 예를 들면 적당한 크기로 해서 이제 1500바이트니까 그 다음 데이터부에는 1480이 되겠죠. 왜냐하면 그 페이로드 부분에 보게 되면 그 IP 헤더 부분이 IP 헤더가 몇이에요? 20바이트로 딱 사용이 되잖아요. IP 헤더 부분이 20바이트. 그 다음에 이 뒷부분이 이제 데이터 영역이 되겠죠. 이 영역은 최대 이제 1480인데 옵셋이 0부터니까 1479로 잡힐 겁니다. 그쵸? 그러면 그 다음 옵셋은 1480이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여기서 그 다음 1480을 더해주게 되면 뭐 2960이죠. 따라서 여기는 그 다음 옵셋은 2960. 그 다음 옵셋은 다시 1480을 더했을 때 뭐 4400
140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이렇게 반복이 돼서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앞에 프로토콜 앞에는 분할이 됐다라는 의미로 이제 이렇게 프래그먼티드죠. IP 프로토콜 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예, 나중에 이런 그 분할된 내용들이 보이게 되면 예, 이거는 그 핑 오브 데스 어택이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예, 핑 오브 데스 어택으로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예, 그 이제 대응책이 필요한 것이죠. 예, 이런 거는 이제 어, 음, 이미 이런 대부분의 시스템들은 이런 핑 오브 데스 공격을 예, 전부 차단을 하도록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랜더 어택인데요. 랜더 어택 같은 경우에는 그 출발지 IP와 얘는 이제 출발지 IP와 목적지 IP가 서로 같게 하는 그런 공격 방법입니다. 목적지, 그러니까 출발지는 SRC죠. 발신지 IP 주소와 요거와 그 다음에 데스티네이션 IP 요거를 서로 같도록 설정을 해서 보냅니다.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SRC IP와 목적 데스티네이션 IP를 같게 해서 패킷을 전송을 합니다. 패킷 전송을 해요. 자, 이렇게 보내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그러니까 수신자가 어, 자기 자신에게 응답을 보내게 해서 시스템에 대한 가용성이 침해가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이렇게 이제 보내게 되면 수신자는 어떻게 돼요? 수신자는 일단 소스 IP 어드레스에게 응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런데 소스 IP가 결국은 자신의 IP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수신자 IP잖아요. 수신자. 그런데 수신자 IP와 여기 서로 같아요. 그쵸? 이게 서로 같은 거예요. 얘도 수신자 IP, 얘도 수신자 IP. 그러니까 수신자는 어떻게 해요? 이쪽으로 응답을 해야 되는데 자신의 IP 주소란 말이에요. 이 소스 IP가. 그쵸? 결국은 이거기 때문에 수신자는 자신에게 응답을 하게 되는 그런 꼴이 됩니다. 자신에게 응답을 합니다. 응답을 보내게 되어 해당 자신의 시스템, 수신자의 시스템이 가용성이 침해되는, 예, 가용성이 떨어지는 그런 공격 방법이 되겠습니다. 최근에는 이 대부분의 시스템에서는 이 랜더 어택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일에 소스 IP와 데스티네이션 IP 주소가 동일한 어떤 그런 패킷인 경우에는 전부 다 드랍을 시키도록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론상으로 존재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공격할 수 없는 그런 기법으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화벽에서 일단 같으면 전부 다 차단을 시켜버립니다. 무조건 출발지와 목적지가 같으면 차단, 드랍 시킨다라고 그러죠. 폐기시켜 버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태커가 있고 타겟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어태커가 이 타겟의 주소가 있겠죠? 예를 들면 얘 주소가 192.168 100번 10이다. 그리고 얘는 192.168 150 1번이다. 그럼 정상적으로 패킷을 보낸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내야 돼요? 소스 IP가 192 168 150 1번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데스티네이션 IP가 어떻게 돼야 돼요? 192 168 100번에 10 이런 식으로 해서 정상적으로 이렇게 패킷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쵸? 뭐 나머지는 생략, 데이터 영역이 있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내줘야 됩니다. 이렇게요. 이게 이제 정상적인 패킷이죠. 정상 패킷. 그러니까 랜더 어택 같은 경우에는 요거랑 요거랑 이제 내용을 이제 바꿔버리는 거죠. 10번이다 라고 한다면 얘는 요거를 변조를 합니다. 어떻게? 자, 소스 IP, 그 다음에 destination IP, 그 다음에 데이터 영역이 있고, 자, 이렇게 있으면 뭐 여기는 뭐 내용이 어떤 뭐 내용이 있겠죠. 그럼 얘를 일단 목적지가 192, 168, 100번에 10이에요. 소스 IP를 같은 걸로 바꾸는 거죠. 192, 168, 100번에 10 이렇게 보내게 되면 자, 요건 이제 이렇게 보내게 되면 타겟은 어떻게 돼요? 소스 IP에 보내야 되는데 이 소스 IP가 어떻게 돼요? 자신의 IP 주소와 똑같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자신이 자신에게 보내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죠. 자, 그랬을 땐 요거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랜더 어택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 소스 IP에 대한 뭐가 일어나야 돼요? 변조가 일어나야 됩니다. 즉 다시 해서 얘는 자, 소스 IP에 대한 스푸핑이 발생을 하겠죠. 예, 스푸핑이 발생을 합니다. 그죠? 예, 스푸핑이 일단 발생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실전에서는 이제 이러한 랜더 어택을 그 이제 뭐 이거는 이제 이론적으로만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현재는. 자, 그럼 만일에 이제 이거를 테스트한다라고 했을 때는 ICMP 패킷을 이용해서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ICMP 패킷, ICMP 패킷 중에 이제 에코 리퀘스트를 보낼 수가 있겠죠. 자, 요 에코 리퀘스트를 보내는데 얘는 이제 예를 들면 소스 IP가 19168에 뭐 100번에 10번이다. 요거 이제 뭐라 그러죠? 요거는 스푸핑 된 거죠. 예, 스푸핑 된 주소입니다. 스푸핑 된 주소, 즉 어드레스, 그리고 목적지도 192, 168, 100에 10번이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위조된 주소를 통해서 전송을 하는 거죠. ICMP 리퀘스트입니다. ICMP 에코 리퀘스트를 전송을 하게 되면 이러한 주소를 계속해서 보내는 거예요. 뭐 연달아서 쭉 보냅니다. 연달아 보내게 되면 수신 쪽에서는 어떻게 돼요? 타겟 계속해서 자기 자신이 되겠죠. 응답을 합니다. 계속 패킷을 받을 때마다 이런 식으로 보내면 계속해서 자신에게 응답을 하는 현상이 일어나면서 예, 가용성이 떨어지겠죠. 그렇죠? 이게 이제 바로 랜더 어택 공격 방법이 되겠습니다. 대응책은 앞서도 설명드렸지만 얘는 대응책이라고 한다면 최근 시스템들은 전부 방화벽 자체에서 차단하고 있습니다. 방화벽 자체에서 드랍을 시킵니다. 예. 그리고
그리고 이제 뭐 소스와 뭐 데스티네이션 IP 주소가 동일한 패킷일 경우에는 예, 자동으로 드랍을 시키기 때문에 뭐 방화벽에서 일단 다 차단이 돼서 넘어오기 때문에 일단 이 방화벽을 설정하시면 되겠고, 만약에 방화벽이 없는 경우에는 동일 소스 IP와 그 다음에 데스티네이션 IP 요게 동일한 패킷인 경우에는 드랍을 함으로써 어, 이러한 그 랜더 어택 공격을 차단을 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요거 나머지 스머프 어택과 튜어드롭 어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